고생과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서에이즈 블로그의 내용이 꽤나 괜찮아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가자! 큰 맥락의 이야기는 역시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한 강력한 인플레이션으로 각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과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에너지에 대한 문제, 자,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현재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 와중에 일본의 YCC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또 영국 경제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죠. 영국 경제에 대한 문제점은 요즘 검색만 해도 많이 나오니까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들. 자, 결국 영국도 또 돈을 찍어내는 정책을 선택했으며 단기적으로 YCC까지 진행합니다. 여기서 영국의 금리 수익률은 하늘을 치솟게 되죠. 자,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들이 더 높은 가치를 얻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현재 대다수의 나라들은 경기 부양책 예산을 늘리며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현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영국은 주요 국가들 중 누구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을 시작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빠르게 다시 돈을 찍어내며 YCC를 이야기한 나라가 되어 버렸죠. 자, YCC가 뭐냐? 양적 완화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적 완화는 채권을 일정량 뭐 사들이겠다 이런 이야기지만 YCC는 우리가 생각한 이제 타겟 수익률, 장기 채권의 타겟 수익률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채권을 사들이겠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디플레이션을 피해 경제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맞겠죠. 사실 YCC는 현 시점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장을 왜곡시킬 수도 있고 시장의 엄청난 자금 투입으로 죽어야 할, 망해야 할 기업들을 살려줍니다. 또 자산 시장의 엄청난 호황기를 경험시켜주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중요한 건 BOE는 현재 이걸 단기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22의 눈길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사실 EU 국가들 중 가장 비중이 큰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사용 에너지의 70%가 원자력 발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악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독일은 그러지 못합니다. 러시아에서 수입해온 러시아 가스는 가격 대비 75배의 가치를 독일에게 지속해 주었지만 이제는 그들은 러시아 가스가 없습니다. 반면 값싼 미국산 LNG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독일은 에너지를 미국에서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위기는 다른 EU 국가들에겐 더욱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BMW를 살 수 없는 그리스인들은 포드나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사야 할 것입니다. 결국 EU는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 생산이 가능한 외국에 빚을 지기 시작할 것이고 그들은 유로보다는 달러로 돈을 받기를 원하겠죠. 독일이 에너지 대체제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 다른 EU 국가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다만 에너지 문제가 단기간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네요. 결국 독일 역시 화폐를 찍어내는 방법을 선택하겠죠. YCC를 지속 진행하고 있는 일본, 단기적이라고는 하지만 진행을 시작한 영국, 그리고 충분히 고통을 받고 있는 EU, 더불어 중국은 진작 부동산 이슈로 돈을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연준의 긴축과 상관없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현재 강력한 금리 인상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전 세계에 큰 고통을 줄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시총 자체가 낮은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죠. 다만 길게 봐야 합니다. 경제적 전체적 관점이 쉽고 빠르게 변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미국을 제외한 각 국가들의 상황에 따라 화폐를 찍어내고 YCC를 진행하는 등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될수록 각국의 국채 수익률은 하늘로 치솟을 것입니다. 다만 동시에 부채 기반인 현 금융 시스템은 붕괴가 시작될 것이고 그것을 구제하기 위한 시스템도 빠르게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또 다시 화폐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이 모든 사건은 미국이 시작했죠. 패권국이라는 명목 하에 말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지만 모든 주권은 역시나 다시 미국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나머지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은 채 눈을 닫고 귀를 닫은 채로 그들이 가려는 대로만 가고 있죠.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들은 분명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시 화폐를 찍어내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굳건하게 금리를 계속 인상시키고 진행하고 있죠. 이 일이 지속된다면 미국의 긴축과 상관없이 그들이 보여주고 가려고 하는 행보와 상관없이 더욱더 큰 고통에 빠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의 여부와 미국이 펼치는 정책과 상관없이 세계는 회복이 안 될 길을 걷고 있다는 뜻이고 점차 미국의 영향력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고 봐도 되겠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다만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